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장자연 사건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던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 이 결론은 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오늘 그 과거사회에서 밝힌 거 내용을 보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로는 수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 수집 작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자연 씨 그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에 옷방에 있는 것만 옷방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장자연 씨 관련되어 있는 물품만 잠깐 압수수색하고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 장자연 씨 다이어리라든가 아니면 장자연 씨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디지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과거사위가 지금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죠. 강제수 사건이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흡한 수준에서 머물렀고 애초에 그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진술을 한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첨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확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엉뚱한 사람을 방사장이라고 지목하고 방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를테면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네.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자연이라는 탤런트가 10년 전에 부당하게 성접대에 나섰다는 걸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 밝히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의 발표 내용 중에 일부 보겠습니다.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접대 강요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긴 10년 전 일인데 이거는 처벌이 어렵다. 뒤에 나왔던 이야기가 술에 뭘 탄다든지 하는 특수강간입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이건 처벌 가능한데 이건 또 증거가 없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2008년 10월 28일에 한 두 점에서 이제 접대가 있었었는데 네. 그 접대가 사실 이제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윤지호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술에 뭘 탄 것 같은 행동을 보였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종류의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네. 사실은 그 추측성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는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5년의 시효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린 거죠. 네. 앞서 김성환 평론가가 지적한 그러니까 과거사위라는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더 들여다보고 더 증거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요. 네. 사실은 초동 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처음에 그 현장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결국 중요한데 네. 이 사건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 그러니까 흐트러져 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리 강제 사건을 주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네. 진술 말고는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진상조사단이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돼 있었었다. 게다가 유일한 증언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오염된 게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온
윤지호 씨 과거사위에서 증언했는데, 네, 뭐 저희 프로에도 출연했었고요. 잠깐 증언 내용 잠깐 볼까요? 네. 이를테면 정치인 또 있었고 또 방송 쪽에 종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언론 관계자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도 예. 기재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들, 어쩌면 저보다 언니와 더 친분이 있었던 연예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배우는 이미숙 선배님을 제외하고 총 5명입니다. 저 말은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5명이 나 말고도 더 증언할 수 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캐 물어봐라. 과거사위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까? 불러서?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유명 여배우도 수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이미숙 씨요. 네.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뭐 가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실제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제대로 뭐 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번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이죠. 윤지호 씨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방금 오염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뭐 과거사회 진상조사에 별 도움이 안 됐다 내지는 심지어 뭐 방해만 됐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윤지호 씨가 과거사위에 가서 이런저런 진술한 것이 과거사위 발표를 보면 뭐 좀 도움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 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말했던 것들은 그대로 진술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팩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을 담보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이제 추측하는 듯한 형태로 말해진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덧붙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식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윤지호 씨 이전 증언까지 전부 다 마치 진짜가 아닌 것처럼 또 여겨지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윤지호 씨가 자신이 또 조사받다가 봤다고 했나요? 그래서 장자연 리스트. 네. 그 어쨌든 과거사에는 이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데 못 발견했다는 겁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조차 이건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수의 의견은 오히려 리스트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거기에 이제 진상조사단에 2명의 검사가 있었지만 그 검사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고 결과적으로는 없다고 하는 쪽에 그 네.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있다고 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과거사 위원회에서 밝힌 것들도 보면 2009년 3월 10일 봉은사에서 장자연의 유족과 그 매니저라고 하는 유모 씨가 네, 만난다고 합니다. 그 유모 자리에서 씨가? 네. 7장의 문건이 건네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3장에 싸우면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이후에 유정호 씨라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그냥 편지글이지 리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에 보면은 일부분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 흔적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단 안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족들도 그게 리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이름 나열 문건이다. 그거는 바꿔보면 쉽게- 또 이름이 나열돼 있는 문건은 흔히 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무슨 리스트냐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은 성완종 리스트를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메모지에 성완종 씨의 자필로 네. 이름과 그 누구에게 지위와 얼마씩 줬다가 나와 있죠. 날짜 X가? 이런 것들 네. 특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죄가 거의 다 선고되는 형국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자연 씨 관련한 그런 리스트가 존재했는지 또 그 존재를 받는지 자체보다는 그러한 리스트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과거사위 아래 이제 산하에 이번 장자연 진상조사단이 있고 거기 단장이 이제 김영희 변호사인데 김영희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걸 들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6명인가요? 그 중에 2명이 검사인데 그분들이 이거 기소 못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서
여기서 접게 됐다는 식으로 또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나 봐요. 뭐 내부 이견은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건데 네. 사실은 그게 검사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유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하게 따지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항상 사건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상조사단 6명 중에 2명의 검사들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출신 이 진상조사단하고 나머지 분들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재수사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사실 수사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거죠. 진상조사단은 6명인데 검사 2명이 이걸로는 어렵겠습니다 하다 그렇죠.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그렇게 같다.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핵심은 그거죠. 리스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당사자들도 봤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리스트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장자연 씨 유서라고 얘기하는 그 문건만 지금 남아있을 뿐이지 리스트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쫙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문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네.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사위가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당시 수사는 미흡했다, 부실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대책반을 꾸려서 수사를 막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모에게는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경기청장 조모가 조현호 청장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유명한 조현호 청장. 조현호 청장이 그 뭡니까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며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뭐 조선일보 측은 오늘 당장 신문을 통해서 네. 대대적으로 지금 저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냥 뭐 저거를 저 한 사람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사회부장이 조현호 청장 외에도 경찰청장하고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청장이었던 당시 그러니까 조현호 전 청장을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조선일보가 압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지금 방 사장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그 인물의 통화 내역을 빼내기 위해서 법조팀이 굉장히 고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진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사 이번 조사 내용에 그 조선일보의 방 사장이 누구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까? 방 사장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실명을 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방 익명 처리를. 방 BB, 방 CC로 나오죠. 네. 술접대를 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 씨에게? 네, 2018년 10월에 있었던 술 접대 강요 네. 이건 사실이지만 이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방 사장 그 방 사장이 술접대를 강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강요된 여기서 자리에 말하고 나왔다. 있는 이제 네. 방 CC라고 하는 분은 방 BB라고 불리운 사람의 이제 아들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2007년도에 한 번 그 방 사장이라고 한 분하고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2008년도에 또 그 아들하고도 만남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2009년도에 이제 강효상 의원이죠. 당시 이제 경영실장이었는데요. 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책반이 꾸려졌었고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했던 조 전 청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아마 조현호 전 청장에 대해서도 네, 저 아마 만난 고소 적 고발을 없다. 민형사 다 하는 것 네, 같은데. 한다고 그죠?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만난 적도 없다. 네, 만난 만난 적도 적도 없다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끝입니까 그럼? 끝난 겁니까? 사실은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일종의 이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무부 산하에 뒀거든요. 네.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럼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실제 사법 처리까지 가려면은
관련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뭐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를 해서 나중에 기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뭔가를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남은 거는 이제 그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종걸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서로 좀 문제가 되는 재판이 하나 있었었는데 네. 당시에 증인으로 나와서 뭐 해당 인물 중에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위증 혐의로 이번에 재수사 권고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간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총체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기는 어렵다. 네. 여기까지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